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유일한 소통 방송 지마켓 옥션 창업TV 용차장 김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채팅창에 우리 인사들 많아주고 계신데요. 오늘 레이크님께서 제일 일찍 오신 건가요? 네, 레이크님께서 오늘 1등 참석자는 임원이 안 주시나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왜 안 주겠습니까? 드립니다. 네, 드릴 건데 네, 퀴즈를 제가 이따 냈을 때 레이크님이 아마 다 오늘 교육 들으시면 굉장히 다 맞출 수 있는 퀴즈를 드릴 거예요. 그때 레이크님도 어필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레이크님께 광고성 임원이 3만 원 지급을 해드릴게요.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가 제가 오늘 방송 말미쯤에 제가 준비한 퀴즈가 한 3, 4개 정도를 준비해놨어요. 그 얘기는 임원위를 드릴 수 있는 분이 3분에서 한 4분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레이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원K님 반갑습니다. 예지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신 분들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제가 닉네임 호명해드리고 저도 닉네임을 보고 여러분들이 오셨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힐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세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러스트님 반갑습니다. 네. 허범성님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뵈는 아이디 같아요. 예, 제가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처음 뵈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분께 네, 굉장히 많은 질문도 드리고 네, 그리고 자주 오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희경님 오셨네요. 이นุ่님 어서 오세요. 네, 항상 저희 방송을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단골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소영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 늦고 일찍 왔다고 인사는 지금 드려요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해주셔야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플로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도 역시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저희 창업TV 저희 창업TV는 진행자인 저와 그리고 앞에 계신 김덕주 실장님 채팅 담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찬서 매니저까지 해서 이렇게 총 3명이 여러분들 오늘 궁금한 질문들 그리고 여러가지 소통을 진행하는 방송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께 유익한 방송 내용이 되셨다면 뭘 해주셔야 되죠? 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까지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 살짝 예고를 해드렸었어요. 오픈마켓 판매 중에 여러 문제사항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5가지 질문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전문 분석 기법인 5Y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사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처음부터 5Y 분석 굉장히 어려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다 보면 매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 가지 여러분만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주문이 안 되지? 또는 왜 이렇게 고객이 오늘따라 쓸데기 없는 질문을 많이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배송이 안 오나요? 또는 분명히 상세 페이지에 작성한 내용들인데 그거를 재차 문의글에 올라온다던가 또는 유선으로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상품의 문의를 계속 한다던가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 거는 식스시그마라고 하는 기법인데 그 중에 5Y라고 하는 방법을 한번 저희 셀러를 대입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 5Y 분석법이라는 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을 최소 연속해서 5차례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분석법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보고 나서 식스시그마 이론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 식스시그마 이론이 사실은 미국의 모토로라사에서 80년대 모토로라사에서 계속 제시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했던 하나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 80년대도에 계속 품질 저하 현상이 있었대요. 100만 개 모토로라 제품이 생산이 되면
그 중에 로스가 거의 20% 이상 육박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미국에서 한번 개발한 하나의 분석가가 모토로라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이론을 제시를 했고요. 그럼으로써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또 미국에 있는,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퍼슨 기념관에 돌로 된 기념관의 벽이 심하게 부식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분석가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6시그마 중에 5Y 분석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어떤 분석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5가지 연속된 질문을 통해서, 왜? 라는 질문을 통해서 문제 해결점을 발견한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왜 외벽의 부식이 심하게 생겼는가 알아봤더니 외벽의 비누로 자주 세척하더라. 이 비누가 되게 강력한 비누인데 그걸로 인해서 석회석으로 되어 있는 그 벽을 부식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 해볼까요? 왜 강력한 비누 세척을 할 수밖에 없는가예요. 원인을 보니까 외벽에 비둘기 배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그 비둘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강력한 비누로 세척을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 또 질문이 나오겠죠? 연속한 세 번째 질문은 왜 비둘 및 배설물이 그럼 거기에만 많이 떨어지는가? 원인을 분석가들이 알아보니까 비둘기의 먹이가 되는 그 거미가 그 외벽 위에 많이 붙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비둘기가 모인다는 거야.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 왜 거미가 많이 붙어 있는가를 알아봐야죠. 왜 거미가 그 위치에 많이 붙어 있어서 결국 비둘기의 먹이가 되는 거미가 이로 인해서 배설물이 많이 쌓인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또 알아봤더니 마지막 5번째 원인은 거미는 나방이 많이 모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방이 모이는 원인을 또 보니까 마지막 5번째죠. 네. 주변보다 조명을요 훨씬 더 일찍 켜는 바람에 주변에 있던 곤충이나 나방들이 그 위치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은 뭐냐면 주변에 동일하게 전등을 켜서 벽의 부식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Y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5번의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의 원인들을 발견하면서 최종 우리가 문제 해결에 대한 원인까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셀러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가 겪는 문제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왜 이번 주는 주문이 적을까? 언제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주말을 쉬고 월요일날 오면 그 이전 주나 또 통상적으로 그 달의 평균 주문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주일 주문량, 그 일주일 주문량을 저는 제 솔루션으로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셀로라고 하는,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좋은 솔루션은 아닌데 좀 상대적으로 좀 기능들이 단순해서 저는 그 단순한 기능의 솔루션을 사용해요. 셀로라는 솔루션인데 그 솔루션은 마지막에 배송 완료된 게 주간별로 또는 월별로 제가 선택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월요일날 출근을 해서 배송 완료건을 주간 딱 체크하면 전체 마켓에 있는 일주일 동안 배송 완료건이 한꺼번에 수집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평균적으로 이번 주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지난주는 왜 이렇게 못했지? 뭐 이런 하나의 고뇌를 하는데, 이처럼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주문량이 이번 주는 적었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왜 주문량이 적었냐? 그거의 원인은요,
방문자가 적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추측이죠. 일종의 원인을 추측하는 겁니다. 방문자가 적었을 것이다. 자, 방문자가 적었는지 실제로 한번 데이터를 볼게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를 어떤 근거로 하시냐면, 여러분이 판매하시는 G마켓과 옥션 내에서의 파워클릭 데이터를 볼 거예요. 왜냐면 G마켓 옥션에 일반 상품으로 등록을 하고, 이 일반 상품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로그 분석기 같은 이런 솔루션을 또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오늘 배우려고 하는 가장 마지막 이야기는 파워클릭입니다. 그래서 이 파워클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질문이었던 실제로 방문자가 적었는지 데이터를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G마켓에 한번 들어가 볼 건데, 방문자가 적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마켓에 방문자가 적었는지 아니면 동일한지 아니면 오히려 증가했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G마켓으로 가보면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계시는 G마켓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G마켓에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보면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 서비스에서 판매자 광고샵으로 접속을 합니다. 판매자 아이디로만 접속할 수 있으시죠?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다 판매자이시죠? 네. 지난주 목요일은 저랑 같이 G마켓 광고 입찰에서 검색 광고를 한번 적용해 봤고요. 물론 같은 검색 광고인데 파워클릭이라는 CPC 방식의 검색 광고를 한번 보려고 해요. 파워클릭 광고 입찰이죠. 접속을 합니다. 자, 마켓은요, 검색량을 볼 수 있는 방법은요, 파워클릭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오셔서 두 번째 메뉴 중에 키워드 메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기 키워드와 급상승 키워드, 시즌별 키워드라고 하는 이렇게 탭이 눌려집니다. 뭐 시즌별 키워드라고 하면요, 우리가 월별로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시즌별 키워드라고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9월달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8월까지 한 달 동안 또는 그 이전 달 7월, 6월, 5월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고요.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 한번 이거 볼까요? 8월 한 달 동안에 G마켓에서 그냥 검색 버튼을 눌러보면 8월 한 달 동안 G마켓에서 검색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공간인데, 제가 어제 이거 보다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깜짝 놀랐다기보다는요, 저는 G마켓이 얼마나 검색량을 가질까라는 고민, 그러니까 질문적인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티슈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금 한 달 조회수가 약 21만 9,560건의 조회수가 있다고 했어요. 지금 찍혀 있잖아요. G마켓 내에서 검색하는 8월 한 달 동안 수치의 물티슈, 이건 보시면은 조회수라고 해서 물음표에 마우스 올리면,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마우스 올리면 조건,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건을 설정하신 경우 설정하신 조건에 해당하는 조회수만 검색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예, 한 달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데이터를 뭐랑 비교해 볼게요. 네, 포털 검색인 N사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던 게 N사보다 G마켓의 물티슈 검색이 약 1.5배 많았어요. 실제로. 근데 심지어는 물티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쭉 내려가면 햇반 있죠. 햇반까지도 이 조회수가 N사보다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그것처럼 아직까지 G마켓 조회수가 좀 많다. 물론 원피스나 노트북 이런 거는 N사 조회수가 더 많았다라고 보는데, 이거 두 개는 제가 두 개만 봤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랭크 10위까지만 봤는데 이 높은 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굉장히 구매력이 있는 상품군에서는
쇼핑몰인 G마켓이 조회수를 많이 가져가는구나를 알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자, 이건 그냥 제 레피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게 주간 데이터입니다. 이 주간 데이터로 보면은 달력을 설정을 해서 제가 한번 보려고 했던 달은 9월 달이고요. 그리고 4일부터 10일까지 데이터,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분석했던 11일부터 17일까지 데이터. 그러니까 매출이 내가 11일부터 17일이 적었는데 이때 그 이전 주인 4일부터 10일까지보다의 방문자가 마켓 방문자가 적은 거냐 아니면 오히려 많은 건지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키워드 하나 볼게요. 제 상품 중에 이제 캠핑 용품이 있는데 캠핑 용품의 조회수가 제일 높아요. 캠핑 용품 중에서 대표 키워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간 데이터로 4일부터 10일까지 G마켓에서 캠핑 용품을 조회해 보면 캠핑 용품 조회수는요. 일주일 주간 조회수 5,942 조회수를 가졌어요. 그런데 매출이 저한테는 더 떨어졌던 그 다음 주 11일부터 17일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캠핑 용품 데이터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주간 조회수가 마켓이 검색된 이 주간 조회수가 6,933이라는 얘기예요. 화면을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 자,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제가 오히려 주문량이 더 감소됐던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데이터가 그 이전 주보다에 대한 데이터 중에 방문자라고 하는 수치가 오히려 적었는지 많았는지 보니까 네, 마켓이 검색된 조회수는 오히려 약 1000조회수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왜 방문자가 적은 것이 사실이냐? 그러면 확인해보니 방문자가 오히려 많았다. 그러면 우리가 또 세 번째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 상품에도 방문자 수가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봐야죠. 이때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냐면 파워클릭을 집행한 데이터의 리포트를 보시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월부터 7월 13일까지 데이터와 14일과 20일 데이터를 보니까 제 상품에 대해서 클릭하고 제 페이지로 접속한 우리 고객의 데이터를 보니까요. 클릭수가 6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품을 말하는 거죠. 캠핑 제가 판매하는 간이 화장품에 대한 상품인데 이전 주는 60명이 클릭을 했다라고 데이터가 결과로 나왔고 그 다음 주에는 50일 클릭이라고 하는 클릭수를 잡았어요. 마켓은 1000 이상의 조회수를 더 많이 가져갔지만 오히려 저는 뭐예요? 네, 방문자 수가 적었다. 자, 이 방문자 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파워클릭의 리포트, 즉 파워클릭을 집행하셔야 돼요. 집행한 그 결과를 보시는 거지. 만약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 데이터는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을 땐 볼 수가 없고요. 만약에 나는 그거 말고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로그 분석기를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오픈셀러라고 하는 로그 분석기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유일한 로그 분석기 같아요. G마켓 옥션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런데 부분적인 데이터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바일에 접속한 거는 광고 형태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잡긴 좀 어렵더라.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는 이미지 호스팅을 좀 활용했던 방법을 가르쳐 드렸었죠. 어떤 거였냐면 외부 이미지 호스팅을 사용하되 이미지 한 장 정도의 흰색 배경을 가진 자그마한 이미지를 JPG로 만들고 외부 이미지 호스팅에다가 업로드 하시고 그 링크를 우리 상세 페이지 상단에다가 붙인다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상세 페이지는 여러분들 G마켓 옥션에서 각 사업자 아이디별로 5기가씩 지원하고 있는 그 이미지 호스팅을 사용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형태에서의 상품을
그 상단에다가 외부 이미지 호스팅의 이미지를 넣어 놓는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 외부 이미지 호스팅에서의 통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더라. 근데 다 모든 이미지 호스팅이 그렇게 되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방송에 말씀드렸던 나누미넷이라고 하는 호스팅이 좀 그런 역할을 했더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광고 파워클릭 광고를 하지 않고 방문자의 숫자를 좀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도 쓴다 그랬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이 우리가 파워클릭을 집행하시고 그 파워클릭에 집행한 데이터, 그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질문을 할게요. 세 번째 질문은 우리 상품의 방문자 수도 많았는지 보니까 뭐였어요? 우리 상품의 클릭 수는 이전 주보다는 적었다라는 겁니다. 적은 이유를 또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네 번째, 전후 차이가 생겼냐? 이전 주보다 생긴 이유는 클릭률이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볼까요? 아까 보셨던 데이터 중에 전주는 60클릭이 있었고 이번 주는 50클릭이었어요. 그걸 보니까 다른 데이터를 클릭률로 다른 것을 보니까 클릭률이었습니다. 이전 주는 7% 클릭률을 가졌지만 이번 주는 6% 클릭률이었어요. 자, 그래서 클릭률이 감소가 됨으로써 노출은 동일한 노출을 확보했더라도 방문자 수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노출한 썸네일, 대표 이미지가 노출되면서 그 노출수를 잡아요. 이전 주 같은 경우는 838이라는 노출수를 가져갔고요. 거기에 우리 상품의 이미지를 보셨던 고객이 7%가 클릭을 해서 60명이 클릭돼서 들어온 거야. 거기서 전환이 있어서 전환 건수로 해서 내 매출이 발생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주는 거의 흡사한 10명 정도의 노출수가 차이가 있지만요. 828의 노출에 6%라고 하는 클릭률을 달성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방문자가 50으로 줄었던 거죠. 실제로 이 클릭률의 이 1%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노출수가 좀 얼마 안 되지만 노출수가 10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 상품의 전체 노출수가 만약에 10만 노출수를 갖는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1% 클릭률이라고 하면요. 방문자 수치는 100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으로 했죠. 10만으로 해야죠. 다시 10만으로 할게요. 10만에 0.01 1000명이라고 하는 방문자가 될 건데 10만의 노출수에 만약에 클릭률이 2%로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2000이라고 하는 방문자를 얻을 수 있어요. 즉 1000명이라는 방문자를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클릭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클릭률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6%로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러면 왜 그런가를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알아보니까 평균 순위를 3위에서 4위로 밀려 노출되지 않았냐 보니까요. 실제로도 데이터가 노출 순위가요. 이전 주는 3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제 상품이 이번 주는 노출 순위를 4위로 평균 노출 순위로 4위로 밑으로 떨어져서 노출이 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위에서 4위로 밀려나면서 클릭률은 감소가 됐고 감소가 되는 바람에 클릭 수가 노출 수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클릭 수가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과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3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제 상품엔 떨어진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정말 판매하시다 보면 특히나 파워클릭과 같은 CPC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 많이들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판매를 하는데 광고까지 적용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라는 걸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주문량이 감소가 되고 있거나 또는 광고비 대비한 내 이익을 가져가지 않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오늘 대입을 했던 5Y라고 하는 걸 제가 사례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실제로 아까 보였던 제 데이터를 보고 판단한 건데 첫 번째 우리는 매출이 감소됐다. 그 매출이 감소되는 원인이 뭐였냐라는 걸 보니까 두 번째는 마켓에 대해서 혹시나 방문자 수가 감소된 거 아니냐. 여러분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나 오늘 주문량이 좀 줄었어. 요즘에 뭐 비가 와서 그런가? 또는 뭐 명절 연휴라서 그런가? 또는 요즘에 뭐 고객분들이 코로나라서 많이 놀러 다니지 않아서 그런가? 뭐 이러한 결과로 발견되지 않은 그냥 여러분만의 생각으로 단정 지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자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을 보려고 하니까 마켓의 방문자 수가 지난주가 더 많았고 이번 주가 줄은 거냐를 한번 확인해 봤죠. 그랬더니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캠핑 용품이라는 키워드 기준에서 보니까 오히려 이번 주가 더 조회수가 1000 이상 높았던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필요했던 거죠. 세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그러면 내가 등록한 내 상품의 방문자 수가 나만 줄은 거냐. 실제로 보니까 저만 방문자 수가 광고를 집행했을 때 줄었다는 거죠. 그 원인을 보니까 뭐였냐면 클릭률이 지난주보다 무려 1%나 감소가 되었더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방문자 수가 10명 정도가 더 줄었다. 데이터 클릭 수가.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었던 게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순위가 3위에서 4위로 좀 떨어졌던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그러면 순위를 다시 고정적으로 3위로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는 거는 각자의 상품의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고 5가지 질문을 해보시면 아마도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하나 이겁니다. 제가 3위로 올리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광고 데이터에서 평균적으로 5위나 6위를 달성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화면을 잠깐 볼게요. G마켓 사이트를 한번 접속을 해볼 건데 지난번에 기초는 좀 배우셨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 보면 모바일에서 G마켓 사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G마켓에서 검색 결과로 캠핑 용품이라고 검색을 할게요. 캠핑 용품 검색을 했고요. 자, 검색 결과를 보면은 먼저 둘러보세요라고 하는 이 광고 상품, 그 다음에 8개 상품이 나오죠. 그리고 이 상품은 어떠세요라고 하는 상품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까지 16개 상품, 그 다음에 17등부터 나오는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상품들, 여기는 이렇게 6개 상품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방금 말씀드렸던 항목은요, 만약에 제가 캠핑용품이라는 키워드를 만약에 사용했는데 사용한 키워드가 3위를 집행하고 있다가 이 3위를요, 다음 주는 이게 밑으로 떨어져서 4위 혹은 6위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저는 데이터를 보니까 클릭률이 오히려 감소가 된 겁니다. 1%나 무려 감소가 됨으로써 방문자를 그만큼 가져오지 못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1등부터 8위까지 노출하는 거와
내 상품을 만약에 7등에서 8등으로 노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러면 그렇게 클릭률이 낮다라고 하면 난 위로 올릴 거야. 위로 올려서 1등과 2등으로 1등 혹은 2등으로 노출할 거야 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7에서 8등, 7, 8등에서 1, 2등으로 옮기는 근거가 되는 기준은 뭘까요? 다시 한번 좀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벤트 퀴즈인데, 지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인 부분을 다 설명해 드렸고요. 그 설명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퀴즈를 좀 드리는 건데요. 파워클릭에서 7, 8등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다가 나는 클릭률이 그러면 떨어진다라는 데이터를 얻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를 1, 2등으로 올릴 거예요. 1, 2등으로. 그러면 그거의 기준이 되는 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올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야. 내가 7, 8등에서 1, 2등을 올릴 수 있는 근거. 그 기준은 뭘까? 지연님께서 답변을 이제 광고비가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광고비가 올라가는데 그거의 기준이 말하는 건가? 광고비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그걸 내가 보충할 수 있고 그 광고비를 더 태울 수 있는 거의 기준을 말하는 거죠. 네, 용희님이 지금 말씀을 좀 잘해주셨어요. 정답이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하게 광고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순위 조절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환율도 물론 전환율의 기준은 되지만 그 최종 기준은 전환율로 인해서 광고비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보고 광고 수익이 내가 적정한 금액이다라고 하시면 그 적정한 금액 내에서 최대한 올려서 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 비용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클릭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수익률이 기준이 되시는 게 맞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데이터는 실제로 캠핑용품 상품을 취급을 하면서 9월달 동안에 광고를 3등 정도로 좀 태웠는데 광고비를 많이 투여하진 않았어요. 한 10,000원 정도, 1일 최대 금액을 10,000원 정도로 허용을 금액을 해놓고요. 적용한 사례를 한번 보면서 이 테스트 상품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해요. 상품은 뭐냐면 상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캠핑용품 모바일로 봤을 때 아까 노출됐던 상품 중에 요거예요. 맞나요? 요 상품이거든요. 요 상품. 요걸로 한번 제가 광고를 파워클릭을 진행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요거 상품은 여러분들 혹시 캠핑 좋아하시나요? 그냥 캠핑을 좋아하시면 이거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상품은요 진짜 캠핑의 마니아들, 노지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구매하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캠핑족들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캠핑 병기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캠핑 병기인데 이 뚜껑을 열어갖고요 볼일을 보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저도 맨 처음에 이 상품 봤을 때 이거 제 상품인데 저만 파는 게 아니니까요. 먼저 팔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 상품에서 이렇게 스티커 붙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만든 거 이거는. 뭐 이렇게 인쇄돼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스티커를 따로 팔고 이 스티커를 부착한 상품으로 출시를 한 거야. 그래서 상품 개념으로 추가 상품으로 이 스티커를 구매해서 저처럼 붙여서 쓰시는 거야. 그런데 내려가 보면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뚜껑이 없는 거와 있는 거, 그리고 검은색과 그레이, 스티커 붙이는 거, 붙이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상품을 제가 광고를 집행할 때 그 데이터가 어땠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워클릭 광고를 집행했다고 했죠. 여기 들어오는 건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스킵하고 넘어가고요. 파워클릭 광고센터, 예전에 그냥 파워클릭 이베이 광고센터라 불렀지만 회사 이름이 바뀌었죠. G마켓 광고센터로 칭하고 있습니다. 접속을 하셔서 파워클릭의 메뉴에 들어가시면 파워클릭 등록이라고 있죠. 등록은 여러분 일반 등록과 간편 등록이 있어요.
저는 파워클릭을 하실 거면 처음부터는 간편 등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편 등록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적용한 상품이 그 상품에는 물론 많이 방문하는, 많이 조회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 키워드 위주에서 광고를 하는 거는 처음부터는 광고비가 좀 많이 투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광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간편 등록으로 집행을 하시고, 간편 등록에서 내 상품에 접속하는 키워드가 저렴한 키워드부터 높은 키워드 순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편 등록 같은 경우는 1클릭당 비용을 90원부터 비용이지만 한 100원, 200원, 300원씩 금액을 올리시면서 수정하시면서 불필요한 키워드가 붙은 거를 제외 키워드로 세팅하는, 그리고 효과가 좋은 키워드 같은 경우는 다시 일반 등록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간편 등록으로 시작을 해서 간편 등록에서 효과가 좋은 것들은 조금 순위를 더 높이고 싶잖아요. 왜냐면 간편 등록은 일괄적으로 내가 정해놓은 1클릭 비용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얘는 조금 더 순위 올려도 좋겠는데 하는 애들은, 여기서 말하는 애들은 키워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키워드는 일반 등록으로 전환시켜서 걔는 아까 보셨던 1등부터 8등의 상단부에 배치할 수 있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세부 키워드, 이걸 롱테일 키워드라고 하는데, 이 롱테일 키워드는 밑에서부터 전체 키워드를 한꺼번에 잡으면서 올라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간편 등록을 예시를 드렸죠. 자, 그래서 만약에 광고를 진행을 했다면 파워클릭에 반드시 어디로 간다? 리포트 항목입니다. 여기서 광고를 등록하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마도 파워클릭을 안 해보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클릭의 간편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선택하시고 다음 단계 이동하면 딱 설정할게요. 그룹, 선택 항목, 희망 클릭 비용, 상품 선택, 끝. 몇 개예요? 딱 4개만 세팅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말을 뭐 간편 등록이라고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룹 선택에서 추가를 뭐 캠핑 용품이라고 추가를 한다. 용품. 확인 버튼 누르면 여기에 캠핑 용품 그룹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그리고 1일 허용 예산 금액은 10,000원 정도 세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금액이 G마켓 옥션에서 투여할 수 있는 금액들이 좀 많다라고 하시면 그 이후에 데이터 보면서 이거 늘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건 안 좋아요. 왜냐면 제가 사례를 보니까 광고를 무리하게 했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적정한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효율이 있을 때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로 세팅을 하고요. 확인 버튼. 제외 키워드는 데이터를 보고 불필요한 키워드를 제외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제외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난 처음부터 제외를 한다라고 하면 딱 손에 꼽는 거는 여러분들의 미니샵명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브랜드명, 이런 것들은 제외하면 좋아요. 왜냐면 간혹 가다가 내부 직원분들끼리 미니샵을 막 검색하고 클릭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만약 광고를 잘 모르신다면.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미니샵이나 여러분 브랜드명으로 검색하면 어차피 내 상품인데 그거를 광고로 노출해서 클릭하면 클릭비용이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을 고유하는, 지칭하는 네이밍이다 라는 경우는 제외하신다, 광고를 안 하신다라고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출지면은 처음부터 모든 지면을 세팅을 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 지면에서 우리는 고객이 쇼핑몰에 접속을 해서, G마켓 옥션에 접속을 해서 검색에 반영이 되는 검색 결과값에서만 노출이 되게 필수 선택으로 되어 있죠. 그 항목만 우선은 광고를 집행을 하고 효율이 굉장히 좋아.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노출을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경우 있죠. 노출이 많아야지, 내 상품에 노출이 많아야지 그거에 의한 클릭률로 인해서 클릭 수가 많아지죠.
그리고 전환율로 인한 전환 수가 많아지고 그걸로 인한 팔리는 금액들, 결제 금액이 많아지면서 그 대비한 광고의 사용 금액 대비한 비율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노출이 많아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경우는 다양한 매체에서도 노출을 확보하면 좋아요. 하지만 한꺼번에 다 키시는 것보다는요, 순차적으로 하나씩. 저는 이렇게 키거든요. 키워드 검색 결과는 필수 항목이고요. 그 위에 매출 더 확보하겠다 라고 하시면 두 번째, 키워드 연동 매체들 있죠. 이 연동 매체, 그리고 상세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카테고리인데,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제 사례는요, 카테고리에 노출되는 파워클릭은 오히려 전환율이 많이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하실 때 한 번은 딱 하루만 하더라도 데이터 보시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로아스 보라. 그러니까 광고 효율을 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처음 하는 거니까 검색 결과 페이지만 체크를 우선 하시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클릭 비용은 여러분 90원이 1클릭 비용의 최저 금액의 입찰 금액이에요. 그래서 전 100원으로 우선 세팅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 100원에 입찰을 했는데 그 다음날 보셨을 때 리포트에 적용된 키워드 항목별로 봤는데 키워드로 물린 내 상품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이 금액을 조금 더 올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물론 여기서 키워드가 너무 적으니까 1클릭들이 막 많을 거예요. 1클릭 되고 전환, 한 명이 한 번 클릭하고 그걸 사냐 안 사냐는 그거는 거의 90%의 확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클릭률이 10%, 10명 클릭, 10클릭 이상 되는 키워드부터 조금 데이터를 보셔도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액을 조금씩 300원 또는 이렇게 100원씩 올리셔서 300원까지 또는 400원까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100원으로 우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품 선택 검색하셔갖고요, 광고를 집행하시려는, 파워클릭 광고를 집행하려는 상품을 선택을 한다. 캠핑용품 선택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더하기 눌러서 상품을 선택해서 등록 완료 버튼을 누른다. 이게 바로 파워클릭의 등록에 이 간편 등록을 집행하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이걸로 다가 아닙니다. 자, 광고를 등록을 하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제부터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파워클릭이 집행이 되면 많게는 3일 정도 걸려요. 좀 길게는 3일 정도 걸리고, 광고의 관리에 가시면 간편 등록 그룹이라는 게 생깁니다. 광고 현황에 간편 그룹이라고 생기죠. 그럼 이처럼 캠핑용품 테스트에 광고 숫자가 ON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렇게 30일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광고를 달았다면 못해도 3일 안에는 광고가 게재가 돼서 광고가 켜진다는 겁니다. 31이라고, 또는 저는 30일보다는 만약에 제가 1클릭 금액을 더 올렸다라고 하시면 광고 수, 이건 키워드 수를 말해요. 키워드 숫자가 더 많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셔야 될 거, 파워클릭의 리포트 항목별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을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기간, 그룹을 여러분이 확인하려고 하는 광고 집행한 그룹, 아까 제가 캠핑용품 테스트라고 했죠? 그리고 조회하기 눌러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그 그룹의 전체적인 데이터, 그리고 상품별로 데이터, 그리고 키워드별로 데이터, 그리고 카테고리별 데이터, 그리고 상세 페이지, 노출 매체. 아까 저는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하고요, 상품 상세 페이지, 이 두 개의 광고는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냥 노출 지면, 즉 광고의 검색 결과에만 키워드 상품별로가 데이터가 나올 거고, 노출 매체별로 보면 지마켓 옵션만 나올 거야. 만약에 외부의 연동 매체라고 노출을 시켰으면 여기 뒤에 연동 매체 어디서 또 노출이 됐는지까지 나오겠죠. 근데 저는 지마켓 옵션에만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고 있고,
자, 그룹 전체로 보면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볼게요. 지금 광고 노출은요. 간편 등록으로 집행을 했고요. 노출수는 574 노출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광고가 노출이 되면서 고객의 눈에 제 상품이 보여진 노출수가 574건 정도가 된다는 거고요. 4회라고 하겠죠. 4회 정도가 됐었고 약 7%의 클릭률로 인해서 43명의 클릭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노출은 3위로 노출을 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클릭 금액은 평균 클릭 금액은 212원, 그리고 총 비용이 9,000원 정도, 그리고 결제되는 구매 건수가 8건 정도고요. 그리고 구매 금액은 21만 6천원 정도, 전환율은 18% 정도라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까 우리 정답을 발표를 해야죠. 만약에 제가 이 순위를 3등이 아니라 1등으로 높일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네, 여기 보시면 광고 수익률이죠. 지금 광고 수익률을 보면요, 2374%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제가 로아스라는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로아스의 개념은요, 이런 얘기예요. 화면을 잠깐 볼게요. 우리는 이 로아스를 광고 대비 매출액이라고 하는 마케팅 용어인데요. 정말 많은 곳에서 이 로아스를 많이 씁니다. 특히나 투자 대비한 매출액의 비율을 통해서 내가 적정한 금액을 잘 투자하고 있는지, 투여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수익률을 보는 하나의 데이터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로아스, 우리 지마켓 옥션 내에서의 파워클릭 로아스는 아까 보셨던 리포트의 광고 수익률에 찍히는 계산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화면에서 키워드라고 하는 별로 보면 전체 로아스가 아까 이렇게 찍혔었죠. 다른 그룹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그룹 중에서 캠핑 간이 화장실 그룹, 요거는 이제 간편 등록은 아니고 일반 등록으로 집행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요것도 일반 등록은 좀 더 많이 노출을 시켜요. 조금 더 핵심적인 키워드에 노출을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출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9,700 정도의 클릭수는 800. 그리고 클릭률은 아까 간편 등록은 7%였죠. 일반 등록도 8%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노출 순위인 4등으로 노출시키는데, 아까 보셨던 간편 등록하고 일반 등록의 이 그룹하고의 차이점은요, 이 간편 등록은, 일반 등록은 훨씬 더 광고비를 많이 투여하고 클릭 입찰가와 키워드를 조금 더 비싼 애를 잡는 그룹이에요. 보니까 얘는 팔린 개수가 이 광고로 인해서 69개에, 그리고 전환율은 8%에 광고 수익률은 7%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데이터를 볼게요. 그럼 이 700%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 로아스 분석표라고 하는 제가 만든 표인데요, 이 기준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진이 20%다, 20% 혹은 30%다 라고 하면, 앞서 파워클릭 내에서 그 그룹 내에서 로아스가 최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한 이거보다 100% 정도는, 만약에 이걸 보수적으로 잡으면 600 정도는 되시고요. 근데 최소로 보면은 500% 이상의 광고 수익률을 가져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남길 수 있는 이익이 생겨요. 만약에 30% 마진이다라고 하면 350% 이상은 광고 결과로 얻으셔야 돼요. 무슨 결과를? 광고 수익률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데이터 드렸던 제 마진 분석 시트가 있는데, 이 시트에서 제가 만약에 상품을요, 아까 캠핑 용품을 제가 가져오는 금액을 100% 오픈할 수는 없지만 대략 한 10,000원 초반대로 캠핑 병기를 가지고 와요.
좀 확대를 더 해드릴게요. 요 시트는 지난번 우리 방송 때 드렸어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마지막에 제가 올려드릴 건데, 이거는 저만의 지출과 그리고 수익 매입에 대한 비용을 포함시켜서 만든 거기 때문에요. 한 번은 더 여러분 걸로 가공하셔야 됩니다. 만약 제가 매입 상품의 원가의 기준에 부가세 포함해서 11,000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판가는 지금 현재 제가 G마켓에 얼마 올렸죠? 보시면 옵션이 있기 때문에 상품에 뚜껑이 있는 걸 보면 26,000원이에요. 26,000원. 그리고 배송비는 3,000원입니다. 그럼 26,000원. 그리고 마켓 수수료는 저 등록한 카테고리는요 13% 수수료예요. 13%. 그리고 광고 지출 비용은 제가 파워클릭만 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플러스 광고까지 하니까 5%를 잡아놓은 거예요. 만약에 난 모바일 플러스 광고를 안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0% 잡고, 나중에 이 데이터에서 따로 로아스는 뭘로 빼시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광고 로아스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5%로 잡을게요. 이렇게 5%. 그리고 자, 세금은 10%로 생각을,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데이터는 제가 약 판매가 대비해서 마진이 30% 정도 잡히고요. 마진 금액은 8,700원 정도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볼게요. 제가 30%도 마진이죠. 30%.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집행한 파워클릭 데이터로 확인해 보면 지금 보시면은 700% 로아스잖아요. 그 방금 보셨던 상품을 파워클릭을 집행했을 때에 대한 로아스가. 그러면 제 결제 금액에서 185만 5천 원이죠. 곱하기 30% 정도, 제 마진이 30%입니다. 그러면 제 마진은 얼마예요? 55만 6,500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광고비를 뺄게요. 25만 여기 있습니다. 25만 5,684원이에요. 30만원의 이익이 생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마진율이 10%라고 해볼게요. 10%.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10%라면 만약에 이렇게 될 겁니다. 10%면 제가 원가 금액이 좀 높겠죠? 원가 금액이 약 2만원이라고 잡아볼까요? 3%네. 2만원 너무 박하게 갖고 오고 있고요. 17,000원으로 잡아볼까요? 13% 정도 나오는데 16,000원. 네. 잠깐만 좀 더 높여야죠. 네, 이렇게 18,000원으로 잡으니까 한 10% 정도의 마진을 형성한 금액대죠. 그럼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갖고 온다, 이 금액을 갖고 온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185만 5천 원에 10%면 18만 5천 원이죠. 그럼 여기에서 광고비인 25만 원을 제외하니까 25만 5천 원을 제외하니까 마이너스죠. 이럴 때 보세요. 제가 아까 제시했던 표는 뭐예요? 만약 여러분 10% 마진이면 마진 오션, 즉 로아스의 최소 금액은, 최소 퍼센트는 1000% 이상은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70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성되는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 표를 보시고 각 마진 구간대를 생각하시고요. 그 마진 구간대에 내가 광고 그룹이 어느 정도 로아스를 기준으로 가져가야 되는지가 잡혀야 돼요.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아마 광고를 오늘 처음 라이브 교육 들으신 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이시복 영상은 오늘도 녹화하고 있고, 이 영상은 내일 또 저녁 때 노출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 저희 채널에 노출되어 있는 광고들, 그 영상들 보시면 제가 이 내용을 되게 많이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G마켓 옥션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CPC 광고는요, 파워클릭과 같이
클릭당 과금 방식을 가지는 이러한 CPC 광고는 모두 리포트를 제공을 하는데 그 리포트의 진행 결과가 뭘로 판단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광고 수익률, 즉 로아스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 내가 그 로아스를 내 기준, 내 상품별로 기준을 잡아서 내가 지금 G마켓에 등록한 상품 13% 기준에 아까 제가 표를 드렸잖아요. 그 기준에 30%의 마진을 가져간다라고 하시면 광고를 집행할 때 그 광고를 집행 그 로아스가 즉 350% 이상의 기준이 가져가고 있는지 그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컨트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마진이 20%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요즘에는 판매가를 많이 낮추기 때문에 경쟁이 되면 20%가 좀 많잖아요. 20에서 한 30% 마진이 많은데 그 중에 20% 마진이라고 하면 네, 몇 퍼센트에 대한 로아스 기준을 가져가야 될까요? 제가 아까 표현으로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퀴즈입니다. 만약에 내가 20%의 마진율이 있는 상품이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광고 집행한 광고 수익률 로아스는요 몇 퍼센트 이상이 되셔야 되냐, 제가 아까 제시했던 기준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 선정해서 광고비 드릴게요. 아까 선정하셨던 분은 제가 아까 질문에 답변을 맞추신 분이 용희님하고요. 지금 맞추시는 분 한 분 더 광고성 임원이도 드릴 겁니다. 질문은 어렵진 않죠, 여러분. 시네스님 200% 아니죠. 더 많이 쓰셔야죠. 제일 먼저 남겨주셔서 제가 시네스님 드리고 싶은데 200%는 아닙니다. 200%는 마진이 50% 이상은 되셔야지 200%로 가져갈 수 있어요. 시네스님 상품이 그런 건 아닌가요? 시네스 상품이 마진이 막 50%야. 만원짜리 제품입니다. 5,000원에 마진을 보는 거야? 5,000원? 와, 좋은 건데요? 그런 경우는 200% 로아스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자, 정답이 올라왔습니다. 자, 해피루시님 500% 정답이에요. 그리고 허범성님 정답 맞습니다. 500%요. 에이스페인님 600% 기준은 맞아요.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제 표 기준으로 600% 정도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면 600%가 괜찮다. 근데 제 기준은 500%도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기준이기 때문에 500% 이상. 정답은 500%입니다. 네, 희경님 매번 교육 들으셨잖아요. 네, 이 표 가지고 계시죠? 네, 거기 보시면 나옵니다. 그쵸? 미니공주님 600% 아쉽지만 500%가 오늘은 정답이죠? 네, 다들 퀴즈만 기다리셨군요, 진짜. 세희님, 세희님 아쉬워요. 500% 정도는 하셔야 돼요. 400%로 세팅돼 있으면 20% 마진이면 마이너스 떠요, 마이너스. 집중을 못하고 계신다. 다른 일 같이 하고 계시죠, 혜경님. 네. 자, 그리고 종무님께서 순위 5등에서 7등이 가는데 수익률과 무슨 관계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설명을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지금 첫 번째 기준은요, 종무님이 정확하게 질문 잘 해주셨어요. 제가 그 질문에 답변을 또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기준을 알아야 돼요. 광고 수익률의 기준을. 그러면 이건 지금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마진율 10%면 이게 문제의 원인이 될 거고, 만약에 내가 20% 마진을 가지고 있다면 500% 이상인데 그래도 700%는 안정권에는 들어와 있지만요, 그래도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키워드별로 선택을 합니다. 키워드별로. 그러면 보세요. 키워드별에 수익률이라고 하는 요 끝에 메뉴 클릭을 해서요, 한 번 더 클릭하면 높은 수익률부터 낮은 수익률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 볼게요. 아까 보신 것처럼 화면을 다시 한번 확대를 해보면 1000% 이상이어야지만 마진이 10%의 기준이라고 하면 이 이상은 수익이 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700%였던 총 그룹에 대한 로아스가 10% 마진이었으면 문제가 있지만
데이터를 세분화시켜서 키워드별로 보니까 여기 위에 있던 5개 키워드는요. 어떤 키워드인지 볼까요? 이렇게 5개. 얘는 10%의 마진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광고를 계속 유지를 하시면 여러분 매출과 판매량에 도움이 되는 키워드라는 얘기야. 그런데 내려가 볼게요. 이 밑에 있는 마진 10% 기준이었던 1000% 로아스 이하로 떨어지는 키워드들. 왜냐? 키워드별로도 우리 봐야 되기 때문에 로아스를요. 그랬더니 접이식 변기, 간이변기, 휴대용 변기, 간이변기, 이동식 변기 이런 데이터는 내 광고 수익에 마이너스 요인을 끼치고 있는 데이터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세요. 지금 화면을 전체 크게 한번 보여드리면 가장 광고비를 많이 투여하고 있는 지표를 먼저 보는 거야. 키워드 중에서 기간 내에서 광고비를 가장 많이 투여하고 있는 게 보니까 간이 화장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식 변기 이 2개 키워드죠. 뭐냐? 그 이전의 데이터는 클릭 수가 적으니까 데이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클릭 수가 100 이상 넘어가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클릭 수가 100이 넘어간 애들 여기 그러면 100이 넘어감으로써 여기 보시면 휴대용 변기 광고 총 비용이 7만 원이 됐어요. 가장 큰 문제는 휴대용 변기가 가장 큰 문제죠. 여기서 말하는 거 여러분 휴대용 변기 키워드를 말하는 겁니다. 그 키워드가 7만 원이라는 광고를 투여를 했는데 전환이 9%가 돼서요. 로아스가 600%였어요. 600%. 사실 제가 실질적으로는 30% 마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나쁘지 않아요.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데이터를 만났을 때 마진이 10%였다는 가정하에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개선 자금은 뭐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제 실제 사례를 좀 오픈하고 있고요. 제가 뭐 되게 잘 팔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기준이 되는 광고를 보는 방법을 제 거를 오픈하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휴대용 변기라는 키워드가 광고비 7만원 투여하고요. 매출 48만원 매출 발생시켰고요. 구매 건수 18건에 광고 수익률은 600% 정도 달성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10%대의 마진을 가져가는 상품이다. 그런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700% 이런 애들 다 문제죠. 1000% 이하이기 때문에. 그 중에 휴대용 변기가 가장 큰 문제로 봤다는 이유는 가격이 광고비를 많이 투여했고 더 많은 고객들이 클릭하고 들어온 상품이기 때문에 얘부터 순차적으로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여러분? 선착순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정답 맞추시는 분께 제가 광고세 이번에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휴대용 변기를 로아스, 광고 수익을 개선하는 방법은 뭐죠? 종무님은 아까 질문 주실 거랑 굉장히 연관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종무님이 맞출 수 있는 기회예요. 왜냐면 종무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아, 베네카님 정답. 맘맘맘맘. 예. 베네카님이 정답이죠. 왜냐면 순위를 낮춰야 돼요. 순위를. 첫 번째로 우리가 개선하려면요. 클릭 비용을 낮춘다. 맞아요. 용인이 맞는데 자, 순위를 낮춰야지 클릭 비용이 떨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즉 4등 할 필요가 없죠. 4등 하면요. 광고 1클릭 비용이 300원에 거의 400원에 육박하죠. 지금 보시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광고비가 되게 많이 투여되면서 매출이 발생이 되지만 그 광고비로 인한 비율이 적다 보니까 우리는 광고의 1000%를 달성을 못하고 있는 거죠. 1000% 이하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4등이 아니라 6등, 7등으로 낮추는 순간 어떻게 되냐? 1클릭 비용이 낮아지죠. 그럼 광고비의 소진이 7만원이 아니라 5만원 정도 또는 4만원 정도로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낮췄는데 그만큼 9% 전환율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그만큼 이 로아스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 광고비가 줄으니까요. 광고비는 줄고 전환율은 말 그대로 9%를 유지하고 그러면 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예, 순위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품은 제가 간편 등록으로 진행했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휴대용 변기라는 이 키워드를 복사하셔서 파워클릭의 관리로 가서요. 일반 그룹에서 제가 집행했던 그룹 중에서 여기 온만 딱 키면 상태로 온만 바꾸면 광고 집행하고 있는 그룹이 나옵니다. 일반 그룹에서 볼게요. 그러면 캠핑 간이 화장실 그룹에 가서 그 키워드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나타나죠? 거기 순위를요. 순위를 어떻게 낮추냐? 뭐 입찰 간편 자동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전체 선택하셔갖고 입찰가 변경해서 3등이 아니라 전 7등으로 혹은 8등으로 확인 눌러서 아까 400원 육박하던 클릭가를 250원 옥션은 더 줄일게요. 250원으로 이렇게 맞춘 다음에 계산. 그러면 8등, 13등. 13등은 너무 뒤에 있는 것 같죠? 금액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10원만 올릴게요. 이렇게 올려야죠. 계산. 그럼 13등 그대로 한 번 더 올릴게요. 10원씩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 금액들이 이 구간대에 쭉 잡혀 있는 거예요. 뭐 13등 구간대가 금액이 270원, 60원까지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을 올려도 되죠. 그럼 다시 제가 이거를 240원까지 올려볼게요. 250원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13등, 240원 가야겠네. 240원. 죄송해요. 올려야죠. 제가 왜 그랬죠? 270원까지 이렇게. 270원도 13등, 80원, 90원. 굉장히 많은 같은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300원까지 올라가니까 12등이죠. 더 올려야 돼요. 근데 옥션이 의외로 광고비가 많이 사양 조절되어 있네요. 350원까지 한다? 너무 막 올라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할게요. 340원. 네, 9등 정도 맞추겠습니다. 등록 완료 눌러서 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아까 키워드 제가 집행하고 있던 키워드 개수가 몇 개냐면 일반 등록으로는 그 그룹 내에서 그 상품에서 집행하고 있던 걸 보니까 캠핑 간이 변기 그룹이었죠? 지금 일부러 화면 안 돌렸어요. 잠깐만요. 간이 화장실 그룹 키워드가 대략 한 20개 정도 키워드거든요. 20개 키워드에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상위 5개 정도는 마진 10% 기준이었을 때 다 로아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1000% 이상이었죠. 걔네들은 순위를 꾸준히 유지하시고 그 밑에 있는 광고비 많이 투여하고 있는 키워드별로 우선은 순위를 낮춰서 광고 비용을 좀 떨어뜨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준 내에서 광고 비용이 절감이 되면서 동일한 전환율을 가져가니 팔리는 개수는 팔리고 안 팔리지 않잖아요. 팔리고 로아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는 수익성을 가져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채팅을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오늘 퀴즈 맞추신 분이 아까 전에 용희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올려주시나요? 매니저님 올려주세요. 광고비 접수하시는 링크가 올라갈 거예요. 그럼 용희님하고 제가 몇 분 드린다고 세보니까 자 잠시만요. 세볼게요. 누구누구 드리는지요. 스냅스님하고 용희님, 스냅스님, 아까 또 한 분 500% 맞춰주셨던 해피루시님까지 3분 광고비 3만원 언제 드리냐면요. 여러분 다음 달 2주차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은 자동으로 지급이 돼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우리 판매 예치금에 사용 내역 보시면 적립으로 해서 3만원 광고성 임원이 교육센터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참고로 적립된 건요. 광고비가 내 판매 예치금보다 먼저 소진돼요. 그러니까 광고를 열어놓으신 분들은 판매 예치금에 있는 광고성 임원이가 먼저 차감되고 내 판매 예치금이 차감된다라고 보면 돼요.
지원님이 표 부탁드린다라고 했죠. 표는 제가 링크로 드릴게요. 적정 광고표는 제가 드린 이 표를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마진 기준에 따라서 광고 수익률의 기준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따라도 마이너스는 안 보실 거예요. 그 남기시는, 그러니까 이익 보시는 거 기준으로 해서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매출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희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주차 때, 다음 달 2주차 때 광고성 임원이 지급됩니다. 네, 또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종무님께서 왜 내려요? 전환율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리면 노출수도 죽고 클릭률도 죽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근거 찾으면 좋죠. 근데 원인이 되는 건 당연히 노출 순위를 광고 클릭 비용 기준으로 당연히 높잖아요. 높다 보니까 클릭이 되면 그만큼 전환율을 만약에 내가 높일 수 있으면 좋지만 뭐 거기다 사은품을 껴주실 건가 이런 부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전환율이 높으면 좋겠지만 순간 전환율을 높일 수는 없어요. 바로 내가 높인다? 그거를 금액을 할인하거나 여러분들의 판매가를 할인하거나 1+1을 하거나 또는 사은품을 주거나 이게 아니라 이 기준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은님께서 만약에 나는 전환율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그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말한 판매가를 낮추거나 사은품을 주거나 뭔가를 더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금액, 결제 금액이라는 기준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순위를 낮춰놓고 조절을 하시고 최대한 노출 순위에서 전환율이 한계가 있다면 그런 작업도 하시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네, 순위를 낮춰야지 1차적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고준호님께서 저번에 뵌 분입니다 라고 하시네요. 네, 맞아요. 또 마진율 표 제가 아까 링크 드린 거 우리 종무님 위에 계신 거 있잖아요. 예, 그겁니다. 용인님 질문이요. 키워드 대량 등록해서 CPC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사에서 전화 와서 그렇게 진행해도 간편 등록까지 둘 다 진행하라고 하는데 둘 다 돌려 상관없는가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편 등록도 진행을 하고요. 그거를 대행사 같은 경우는 따로 일반 등록을 상위 키워드를 막 세팅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해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간편 등록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키워드가 세부 키워드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세부 키워드 내에서 저렴한 키워드를 내가 다 잡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 등록 같은 경우를 따로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제가 상위 키워드만 따로 10개, 20개 정도만 따로 잡아서 그룹을 따로 가요. 그런데 나는 아직 간편 등록만 배우셨잖아요. 아까 등록하는 방법을. 그러면 간편 등록에서 노출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더 높이고 싶은 게 있어요. 간편 등록을 진행하면 지금 제가 간편 등록 진행한 걸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화면 보여드릴게요. 간편 등록을 진행한 그룹이잖아요. 이 그룹은 아까 본 거랑 다른 그룹입니다. 처음에 봤던 그룹 있죠. 로아스 굉장히 좋은 그룹 요거 이게 간편 등록 그룹이야. 그럼 여기 수익률을 이렇게 보면은 높은 수익률로 봤을 때 이런 키워드는 지금 순위 2등, 3위, 4등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부 키워드들이에요. 접이식 화장지 이런 것들은 캠핑 화장실. 그래서 보니까 순위도 높은데도 광고 수익률은 굉장히 좋아요. 그럼 만약에 얘를 1등으로 가고 싶으면 1등 얘네들을 그러면 노출이 더 많잖아요. 그럴 때 이런 키워드는 일반 등록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일반 등록으로요. 일반 등록 전환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쉽게 전환하는 방법은 메인에서 보시면 관리로 갑니다. 파워클릭의 관리에 오시면 간편 등록, 간편 그룹이라고 돼 있어요. 그룹 내에서 집중관리 키워드라는 게 생성이 돼요. 그러면 자, 각 키워드 그룹 관리에서 집중관리 키워드 그룹만 보기 테크를 하면 여기 안에 집중관리 추천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캠핑용품 테스트 이거였거든요. 들어가서 보면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뒤로 잠깐 갈게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체크한 다음에 집중관리 키워드 확인하기 딱 누르면 아까 보셨던 여기 광고 수익률 좋은 애들 있죠. 좋은 키워드들 걔네를 선택하신 다음에
일반 등록 집중 관리로 가는 거야. 간편 등록이 아닌 얘네들만 일반 관리로 순위 조절해서 여기서 그룹을 새로 만들고 집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간편 등록으로 운영하다가 간편 등록에 필요한 것들만 일반 등록으로 넘겨서 일반 등록을 따로 관리하는 거야. 그 키워드를. 간편 등록은 롱테일. 거기서 우두머리, 그러니까 로아스 좋은 애들, 순위를 내 마음대로 높이려고 하는 애들만 따로 빼서 걔를 집중관리 키워드로 그룹 만들어서 운용한다. 이렇게 하시기 제일 잘하시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네. 마진계산표 따로 마진계산표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잠깐만요. 지난번에 제가 올려놓은 거를 제가 가지고 올게요. 그 링크가 아직 있을 겁니다. 드라이브에서 지난번에 제가 마진표를 하나 드렸는데 필요하신 분들 드릴게요. 드리고 요거죠.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마진표. 자, 이겁니다. 마진표예요. 마진표가 뭐냐면 요거. 지난번에 1+1 기준으로 만들 때 여러분들한테 좀 활용하시라고 드렸던 정말 친절한 용차장 아닌가요? 진짜 본인이 사업에서 쓰는 걸 다 드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쓰는 거니까 저는 이거를. 그래서 노란색만 입력하세요 해서 내가 이 부분 수정해서 쓰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 1+1이라고 있죠. 두 번째 시트에. 요거는 그날 1+1 어느까지 1+1이 가능한지 데이터 알아보는 거였고, 그 첫 번째 시트가 금액 입력을 하셔갖고요. 판매가, 그 다음에 상품 원가 플러스 포함 금액, 그리고 여기는 제가 그 판매가 대비, 여기는 제가 수식을 최근에 반영했어요. 판매가 기준으로 몇 %냐 마진율이. 나중에 여기는 함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받은 거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씩 넣어주시면 돼요. 함수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마진에서 나누기 뭐예요? 판가 그리고 퍼센트 딱 누르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포함이 되지. 플로아님 동그라미 뭐죠? 동그라미? 입 모양이신가? 입 모양? 네, 용인님 마진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 다팽무님 오셨어요? 완전히 지각이신데요, 다팽무님? 네, 거의 뭐 이거는 끝날 때 오신 건데. 네, 경희님이 우선 무조건 해보시고 로아스 계산해서 좋으면 쭉 가져가세요. 그쵸? 경희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드리고 있어. 감사합니다. 네, 경희님. 네, 오늘 시간 너무 많이 뺏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분석가들이 문제의 원인 또는 품질 관리 원인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토대로 하는 5Y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5가지 질문을 통해서 파워클릭까지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파워클릭의 로아스까지 기준을 잡아서 효율을 낼 수 있냐. 마지막 정답은 뭐였죠? 네, 로아스를 따라서 순위 조정한다. 그리고 오늘 또 종무님이 좋은 말 해주셨어요. 전환율을 높이면 되잖아요. 네, 전환율 중요하죠. 네, 전환율 높이거나 순위를 조정하거나. 네, 그래서 로아스의 기준을 가져가는 파워클릭과 또는 G마켓 옥션, 그걸 비롯한 CPC 광고 운용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 덕주 실장님 초대해서 방송을 이어갈 거니까요. 요번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